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축축하고 안개 낀 덴마트 코펜하겐의 거리,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되던 끔찍한 범죄 현장과 그 옆에 놓여있던 작은 밤인형.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스릴러 팬들을 그야말로 잠 못 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걸작 체스넛맨이 무려 5년 만에 돌아옵니다. 새로운 이야기, 숨바꼭질과 함께 말이죠. 이 작품의 원작자가 한 말인데요. 이 한 문장이 체스트넛맨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비극의 시작, 그리고 모든 범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 파괴된 아이들의 순수함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도대체 시즌 1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다들 이렇게 5년씩이나 기다린 걸까요? 이번에 돌아온 시즌 2를 제대로 즐기려면 먼저 그 전설의 시작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00%. 이게 뭐냐면요. 그 평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로튼 토마토에서 받은 점수입니다. 평론가들한테 단 하나의 흠도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재밌다 수준이 아니라 스토리, 연출, 분위기,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했다는 증거 같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았을까요? 우선 작가부터가 남다릅니다. 전설적인 드라마 더 킬링을 만든 바로 그 작가거든요. 여기에 차갑고 우물하고 또 건조한 바로 그 북유럽 누아르 특유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냈죠. 그러니 인기가 없을 수가 있나요?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넷플릭스 10위 안에 들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범인 찾는 스릴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아동학대라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그럼 이 드라마의 가장 상징적인 것, 바로 그 밤인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보신 분들은 그 소름 끼치는 느낌 아직도 기억하실 거고, 혹시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밤이랑 성냥개비로 만드는 정말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드라마에서는 죽음을 알리는 범인의 섬뜩한 명함이 되어버립니다. 이 드라마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냥 범죄 현장에 인형 하나 툭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저 아이들 놀잇감이었던 게 끔찍한 살인 현장의 표식이 되고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인형에서 1년 전에 실종된 아이의 지문이 나온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딱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게 밝혀지죠. 이 밤인형은 단순히 범인의 서명이 아니라 과거에 학대받던 아이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보냈던 너무나도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는 사실이요. 자, 그렇게 시즌 1이 끝났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범인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심리적인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네, 시즌2의 부제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의미심장하죠? 이제 더 이상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피해자랑 직접 게임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교해보면 공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딱 보여요. 시즌1의 밤인형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흔적이었잖아요. 과거 사건의 증거였죠. 근데 시즌2의 숨바꼭질은 보이지가 않아요. 누군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심리적인 감시, 공포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현재 진행형의 불안으로요. 이번 시즌 이야기는 정말 현대적인 공포를 다루는데요. 한 41세 여성이 몇 달 동안 끔찍한 디지털 스토킹을 당합니다. 범인이 막 내 일상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면서 섬뜩한 숫자 세기 동요와 함께 숨바꼭질 게임을 강요하는 거죠. 결국 이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2년 전 해결되지 못했던 17세 소녀 살인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자, 제가 아까 동요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번 시즌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이 전래동요입니다. 이런 거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용한데 갑자기 아이가 부르는 노래나 오르골 소리가 들리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아이들의 노래가 반대로 가장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쓰이는 거죠. 그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가 주는 공포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소름 돋아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부르던 많은 전래 동요들이요. 그 기원을 파고 들어가면 아주 어둡고 끔찍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비판을 숨기기 위한 암호였거나 흑사병 같은 끔찍한 재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였다는 거죠. 순수함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어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체스트넛맨 시즌2에서는 바로 이 노래. 하나 세고 둘 세고. 이 지극히 평범한 덴마크의 숫자 세기 노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재는 소름 끼치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되어버립니다. 5년. 참 긴 시간이었죠. 이제 그 지독했던 기다림이 거의 끝나갑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이 걸작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21년에 시즌1이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바로 속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3년 뒤에 원작자가 먼저 새로운 소설을 발표해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야 넷플릭스가 제작을 공식 발표했죠.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돌아온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정보입니다. 공개일은 2026년 5월 7일 총 6부작으로 공개되고요. 원작은 당연히 이번에 나온 소설 숨바꼭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식,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했던 그 환상의 콤비, 까칠하지만 유능한 형사 나이아 툴린과 마크 S가 다시 뭉칩니다. 아, 이 둘의 그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다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즌2는 단순히 범인이 누구게 하고 퀴즈를 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 세는 소리가 멈췄어. 숨바꼭질은 끝났고 이제 내가 널 찾았는데 넌 어떡할 거지? 이 섬뜩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